안녕하십니까, 강창남입니다. 이어서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 툴 중에 하나인데요, BCG 매트릭스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석법이거든요. BCG 매트릭스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BCG가 뭘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약자예요. 보스턴이라는 컨설팅 그룹이 이런 툴을 활용해서 기업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근데 내용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4개로 나누는 거예요. 4개. 쉽게 이야기하자면 뭔가 A란 요소와 B란 요소 2개만 가지고요, 이게 좋을 때 나쁠 때, 또 B란 요소가 좋을 때 나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짜면은 사사분면이 나오겠죠. 4가지의 분면이. 그 4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BCG 매트릭스라고 보실 수 있어요. 2가지 요소, 제일 핵심적으로 본 요소가 내가 2가지다라고 하면 그 2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쪽에 칸이 생길 거고 성장하지 않는 쪽에 칸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점유율이 높냐 낮냐 라고 보면 또 높은 쪽이 생기고 낮은 쪽이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4개의 분면을 나눈다고 하면 시장이 성장하면서 점유율이 높은 이런 경우가 있고, 시장은 성장하는데 점유율은 낮은 게 있고, 시장은 성장 안 하면서도 내가 점유율이 높은 게 있고, 시장이 성장을 안 하면서 점유율이 낮은 게 있어요. 이렇게 4개로 나누면 우리가 이제 4가지 시장의 이름을 각각 붙인 거예요. 그냥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시장이 성장하면서 내가 점유율이 높으면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스타라고 해요. 별.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시장은 성장하는데 내가 점유율이 낮아요. 퀘스천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도 의문이고 물음이죠. 왜 이 시장이 성장하는 걸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안 서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 성장이 정체가 됐는데 내가 점유율이 높아요. 이럴 때는 캐시카우라고 불러요. 이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 여기서 돈을 핵심적으로 벌어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도 성장이 안 되면서 내가 점유율이 낮아요. 그러면 여기는 도구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버려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 보시면 돼요. 각각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내가 어느 사분면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실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수립하는 게 BCG 매트릭스의 핵심입니다. BCG 매트릭스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퀘스천의 영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시장은 성장하는데 내가 점유율이 낮아요. 예를 들어 1000억짜리 시장인데 조가 됐을 때 내가 지금 점유율이 5%면 실제로 대부분 대표님들은 그냥 그러니까 나는 매출이 10배 늘겠네? 이렇게 그냥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대부분요, 상위에 있는 분들이 그 성장한 부분을 거의 다 먹고요, 아주 낮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회사들은 거기서 부스러기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가 치고 들어와서 자기 몫을 뺏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파이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퀘스천의 영역일 때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최대한 구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캐시카우요. 이미 내가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알리는 거 이런 거는 별도로 하겠지만 기존의 제품에 대해서도 뭔가 추가로 할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캐시카우의 단계에 내가 돌입해 있다고 하면 더 키우려고 무리하시는 것보다는 이걸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죠. 시장이라는 게 한번 성장을 했다가 서서히 정체가 됐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정말 많이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빠질 때에는 내가 이익이 줄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캐시카우의 단계에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전략들 일부를 제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내가 열어갈 것이냐, 그게 신제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진출하실 수도 있고 M&A를 해서 외형을 확장하거나 다른 먹거리를 찾으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캐시카우에 들어가면 이런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의 단계가 사실 제일 많으세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도구에 들어가시거든요. 도구일 때는 2가지 전략을 구사합니다. 지금 그나마 벌고 있는 거를 최대한 아껴서요, 다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거. 이게 사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단지 업력이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쉽게 접기도 어려우시고 시장에서 내가 성공할 것 같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잘 못 쓰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최대한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회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으시고서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시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돼요. 물론 스타일 때는 전략이 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스타가 되기도 쉽지 않고요. 스타가 되셨으면 아마 제 유튜브 강의를 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 쪽은 좀 제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들이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어느 정도는 세팅들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서 적용하시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단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내 스스로 나를 제대로 못 보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전략을 갖다 쓰시게 되죠. 그게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들을 크게 네 가지로 보면 하나는 최고 경영자가 자기가 선호하는 아이디어만 고집하는 경우예요. 시장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자기 게 최고라고 우기고 그걸로 어떻게든 성공할 거라고 막 밀어붙이시면 결국은 실패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은 아이디어가 좋았는데 시장 규모를 잘못 파악한 경우, 충분히 대박 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까지는 맞았는데 기껏해야 시장이 뭐 100억짜리 시장인데 내가 설비를 100억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만한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실패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공장 설립하실 때 특히 이 부분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나 기능이나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예요.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셨으면은 정확하게 시장에 맞춰서 나갈 텐데 제품도 좋고 다 좋은데 포지셔닝이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기능이 엄청 좋아요. 그러면 고가 상품으로 가서 품질로 경쟁하는 시장에 포지셔닝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품질은 좋으면서 원가가 비싼데 저가로 들어가서 저가 시장에서 경쟁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럼 당연히 이건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 잘 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가격이라든가 유통, 프로모션 이거에 대한 마케팅에서 실패한 경우예요.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 마케팅에 실패해서 내가 회사가 어려워졌다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만 잘하면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잘 된 회사가 마케팅을 잘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BCG 매트릭스하고 실패하는 이유들 명확히 잘 기억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시고 그것들을 수정해 나가시면 향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BCG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마케팅 전략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 것이냐, 시장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대표님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텐데 그 부분으로 내용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